68쪽에 같이 하겠습니다. 예, 실리콘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그림이 뭐냐면, 실리콘은 이제 규소고요, 규소.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어요. 예, 근데 옆에 있는 애랑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씩 내놔서 공유결합을 하는 거죠. 얘랑도 공유결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전자 하나씩 내놔서. 얘도. 그러다 보니까 8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8개가 됐죠. 그러니까 얘가 원자과 전자가 4개고, 이 규소는, 준금속이야, 준금속. 준금속이어서, 전자가 항상 잘 흐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기가 항상 잘 흐르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되면 잘 흐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거는 규소만 있잖아요. 규소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순수 반도체라고 해요. 이런 규소에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는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고, P형이나 N형 반도체가 되는 거고, 요거는 순수 반도체가 되는 게 맞고, 전기 저항이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이다. 준금속이기 때문에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 됩니다. 반도체이고,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3개 또는 5개인 원소를 도핑하면 이제 섞는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더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되는 거고, 원자과 전자 3개인 애를 섞으면 P형 반도체가 되고, 5개인 애를 섞으면 N형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P형이다라는 의미는 이제 양전하가 더 많다라는 거고, N형이다라는 거는 음전하가 더 많다라는 거고요. 6번이고, 불순물 반도체 A와 B를 접합한 전기 소자에 연결한 건데, 전기 회로를 이제 나타내는데, 이쪽에 플러스 극인 줄은 아셔야 됩니다.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근데 가에는 전류가 흘렀대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는 P형, N형인데 전기가 흘렀답니다. 흐르려면, 그러니까 P형 반도체가 포지티브 전하를 띠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P형 반도체가 플러스 쪽으로 향하고 있어야지 전류가 흘러요.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쪽으로 향하고 있어야지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N형 반도체 쪽에는 전자가 많고 P형 반도체는 양공이라는 게 많은데, 원래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전기가 흘러요.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끌려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무튼 P형 반도체는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고, 플러스가 많고 전화를 띈다라는 말은 좀 안 맞는데, 하여튼 플러스 양공이 많은 상태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은 상태인데 서로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 쪽에,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극 쪽에 이제 있어야지 전류가 흐르고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거꾸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꿨잖아요. 여기가 이제 N형 반도체고 P형 반도체면 그럼 전류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단자를 플러스 쪽에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가니까 서로 반대대로 가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A형 반도체는, A는 P형 반도체에다 틀렸네. 순수 반도체에 도핑한 불순물의 원자 수는 A가 B보다 1개 많다. 그러니까 A는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수가 A가 5개고요. N형 반도체가 5개고, B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 수가 3개입니다. B형 반도체가 아니고 그냥 P형 반도체.
양전하가 양공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틀렸고요. 자, 이 전기 소자는 정류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르게 할 수 있다. 그게 정류작용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르게 할 수 있다. 답은 3번 골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한 발광 다이오드이다. 마찬가지로 잘 봐봐. 여기가 플러스극 쪽에 P형 반도체가 연결되어 있어야 해. 그래야지 전기 흐릅니다.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극 쪽에 흘러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발광 다이오드인데 이 둘에 뭐 하여튼 에너지 차이가 있어요. 에너지 차이가 있어서 전자가 에너지가 낮은 그런 에너지 준위로 떨어지면서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발광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전기회로 흐릅니다. 왜냐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잘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LED 가지고 실험할 때 LED가 긴 다리가 있잖아. 긴 다리. 그러니까 LED 긴 다리를 플러스 극에 연결해야 돼. 짧은 다리에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 끝에 이제 반도체가 있는 건데, 요 끝에. 거꾸로 요 끝에 반도체가 있는 건데,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빛이 나요, 사실. 요 끄트머리에 요게 N형 반도체가 되는 거고, 이쪽이 P형 반도체가 되는 거고. LED 보면 이렇게 생겼죠. 자, LED에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고요. 불순물 반도체의 원소 종류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LED가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가지는 적어도 있어야지 총 천연색이 나와요. 그 색이 달라요. 그게 에너지 레벨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들어가는 물질에.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있으면은 이제 흰색 빛도 나오고, 뭐 레드만 나오거나 그린만 나오거나 색깔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빛의 종류 다르다. 맞고요. 4번.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놓았을 때 자석이 공중에 정지해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얘가 초전도체, 밑에가 초전도체군요. 요 말은. 이건 거꾸로 해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밑에가 초전도체래. 그러면 얘가 자석이래. 자석에 뭐 NS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장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데,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겠죠. 근데 얘가 공중에 있으니까 당연히 떨어지려고 하겠지. 이렇게 떨어지려고. 떨어지려고 할 때 자기장이 변화가 생겨요.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죠. 근데 그거를 상쇄하는 쪽으로 이 초전도체에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려고 하면은 자기장 변화가 생기는데 그거 자기장 변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지고 있죠. 근데 그러면 얘가 튕겨 나가려면은 마찬가지로 자기장 변화가 생겨요. 멀어지려면.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멀어지려고 하면은 또 그거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기가 흘러요. 초전도체 전기 저항은 0이 되는 거 맞고요. 초전도체의 온도는 임계 온도보다 낮아야 돼. 임계 온도라고 하는 거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온도인데 그거보다 낮아야 돼. 초전도체 위에 자석에 정지해 있는 것은 마이스너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반대되는 방향으로 생깁니다. 반대되는 방향으로. 답은 4번이고요. 그걸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자, 초전도체를 이용한 사례가 아닌 거. 그래핀 반도체는 초전도체는 아니죠. 그래핀을 사용한 거고, 여기 초전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흘러서 자기장이 되게 세게 만들어집니다. MRI라고 하지, 자기 공명장치.
입자 가속기 내에도 초전도체로 자기장을 세게 발생시켜서 이 플라즈마 상태, 되게 고온의 입자 가속기구나. 입자 가속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초전도 현상으로 자기장이 세기 때문에 전자가 가속이 될 수가 있어요. 전자나 입자가. 자, 그 다음에 자기부상 열차는 이제 센 자석을 이용해서 이거 띄우는 거고, 요거 이제 핵융합 장치에서 되게 온도가 되게 높은데 그거를 이제 자기장 속에 가둬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고요. 6번에 그래핀을 확대한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핀에 대한 설명은 강철보다 단단합니다. 동일한 두께에서 대량 생산 가능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안 돼요. 네, 이게 대량 생산 가능해지면은 좋겠지. 그런 거 발명한 사람이 나오면은 진짜 이제 노벨상 줍니다. 뭐 자전거 이런 뭐 탄소 자전거 이런 거 막 2천만 원씩 하고 그러는데 3천만 원씩 하고 대량 생산해 주면 좋겠죠. 네. 탄소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기억되고 4번. 그래핀의 특성이 아닌 것은 자 빛이 통과할 정도로 투명하고 한 겹이거든요. 네.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 쉽다. 아 요게 아니에요. 전기가 사실 너무 잘 통해요. 너무 잘 통해서 뭐 반도체로 만들기가 너무 잘 통해서 좀 어려워요. 너무 잘 통해서. 네. 상온에서 구리보다 열 전도성 좋다. 맞습니다. 네. 원래 이제 자유전자가 많으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전자들이 많으면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이 높아지거든요. 실리콘보다 전자 이동 속도가 빠르다. 실리콘은 중금속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빠르죠. 늘어나거나 휘어져도 전기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뭐 그러긴 해요. 이게 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이런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자연을 모방한 소재에 대한 설명의 내용이다. 발바닥의 끝이 가느다란 합성 섬유가 수백 개 있다. 독고마리 같네요. 예. 털 모양의 선모 끝부분 한 방향으로만 경사지게 처리한다. 아닌가? 경사면의 방향으로 잡아당기며 마찰이 되어붙습니다. 전투용 구조용 로봇 장갑. 아니네. 독고마리 아니네. 개코 도마뱀이네. 신발을 개발하는 데 응용된다. 개코 도마뱀 끝에 되게 그 솜털처럼 그 도마뱀 그 발바닥 끝이 솜털 같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인력이 발생해서 표면을 이제 표면하고 이제 원래 이제 뭐 반데르발스 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입자들 간의 인력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벽면을 기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고도마뱀 발바닥이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독고마리는 요런 거는 아니죠. 뭐 발바닥 독고마리가 발바닥에 있는 건 아니지. 저거는 이제 그 벨크로를 발명할 때 아이디어를 얻은 거였죠. 자, 이건 이제 상어 비늘이네. 상어 비늘. 매끄러 보이지만 실제로 지느러미 비늘에 리블렛이라는 삼각형의 미세 돌기들이 돋아 있다. 그 상어 피부 주위에 물살이 뱅글뱅글 도는 와류 현상. 이걸 와류라고 해. 저런 거를. 4번이겠네. 그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 와류 현상이 없기 때문에 상어가 되게 빠르게 그 헤엄칠 수가 있거든요. 저항을 줄여준다. 물의 저항을 줄여준다. 전신 수영복도 미세돌기가 있어서 물의 저항을 줄여준다. 4번이 답이고요. 실력 향상 문제. 아까 전에 그 앞쪽에 1번에서는 이제 그냥 순수 반도체였고 요거는 이제 절마늄이죠. 절마늄도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는 그런 그 중금속인데 거기 비소가 도핑이 됐어요. 불순물을 넣은 거죠. 일정량 불순물을 넣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여기 전자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전자 하나 더 있죠. 자유전자가 지금 있는 겁니다. 전자는 네가티브 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자가 들어가면은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야.
네가티브 N형 반도체. 전기 전도성이 절연체보다는 좋죠. 전기 안 통하는 애보단 좋고, 원자과 전자는 비소가 절마름보다 많아요. 보면 알지 않나? 5개입니다. 5개. 비소는 5개. 절마름은 4개. 니은드귿 5번. 자, 가와 나는 각각 전원장치와 검류계로 연결된 회로이고, 절연체 A는 절연체, 그 다음에 PN 접합 다이오드 B, 얘는 다이오드래. PN 접합 다이오드. 근데 A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당연하죠. 절연체가 있으니까. B는 흘렀다가 중요하죠. 흘렀다. 근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플러스극 쪽에 P형 반도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쪽에 N형 반도체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흐르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되면 안 흘러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A가 B보다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B가 좋으니까 이제 A가 B보다 좋다. B가 좋은 거죠. A가 좋은 게 아니라. 자, B의 P형 반도체는 전원장치 양극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B에 연결된 전원장치의 전극을 서로 바꾸어도 전류가 흐른다. 아니죠. 그러니까 안 흐릅니다. 정류 작용이 있고요. 안 흐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로 이루어진 다이오드와 발광 다이오드를 직류 전원과 저항에 연결했을 때 LED에서 빛이 나온대.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잘 연결된 거예요. 근데 얘도 이제 잘 연결돼야 돼. N형 쪽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마이너스가 연결돼야 돼. P 쭉 따라가면 여기 플러스 돼야 돼. 그러니까 얘도 여기 이 다이오드도 여기 P형 반도체고 여기 N형 반도체. 근데 이게 좀 종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빛이 나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야. 그 에너지 준위 차이가 빛이 나오는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는 P형 반도체이다. 맞고, LED의 N형 반도체와 전원장치 음극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래야지 전류 LED도 전기가 통해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다이오드를 A와 B를 바꾸어 전원장치와 LED에 연결한 전류 흐른다. 안 그러죠. 다이오드는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 바꾸면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에 지폐를 접어서 바늘 위에 세우고 네오디듐 자석을 가져갔더니 끌려왔다. 뭐 이게 자성이 물질이 있다라는 거죠. 지폐. 자성 물질이 있고, 그런 게 있어야지 이게 뭐 위조도 방지할 수가 있고, 지폐 개수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섞어서 넣거든. 그럼 따라락 이렇게 돌아가면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서로 이렇게 구분이 돼.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에 이런 자성 부분이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귤에 네오디듐 자석을 가져갔더니 밀려났다. 이러려면 네오디듐 자석이 엄청 세야죠. 세긴. 귤 이렇게 질량이 큰 애를 이렇게 밀어낼 정도면. 자, 근데 아무튼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는 지폐에는 그러니까 상자성체가 발라져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반자성, 물이 반자성체야. 사실은 이제 하여튼 밀어내긴 해요. 그러긴 해. 그래서 가에 지폐와 자석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 게 맞죠. 끌려왔으니까. 귤 속에 강자성체가 아니에요. 강자성체는 끌려오는 거고 반자성체입니다. 반자성체. 물이지 물. 사실은 네오디듐 자석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석의 성질이 즉시 사라진다. 네오디듐 자석은 강자성체야. 강자성체. 네오디듐 자석은 그 애 자체로 자성체죠. 네오디듐 자석은 강자성체고,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랑 상관없죠. 그러니까 사라져도 자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밀려났는데 이거 물방울 떨어질 때 있어요. 물방울이 떨어질 때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런 애를 가져가면 끌려와요. 그거는 사실 전기적인 성질입니다. 좀 헷갈릴까봐 얘기하는데 귤은 밀려날 수가 있어요.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자기적인 성질로. 근데 이게 물 같은 거 떨어뜨릴 때 이제 그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져가면 물은 끌려와요.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그거는 이제 전기적인 성질 때문에 그렇고 전기적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밀려나냐 이럴까봐 그런 거고요. 그건 이제 반자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 그 액정을 이용한 화면 표시 장치. 액정이 신소재다 이거죠. 그 LCD가 신소재다 이겁니다. 리퀴드 크리스탈이. 자,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액정 분자에 전압을 걸어준 게 오른쪽에 있는 애야. 얘가 전압을 걸어준 거예요. 전압을 걸어줘서 이렇게 일렬로 배열이 돼가지고 평광판이 지금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거든요. 사실 평광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정 분자가 원래 이렇게 늘어서 있기 때문에 빛이 통과하면서 이 빛을 휘어요. 이렇게 90도.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요게 전압이 안 걸린 거야. 왠지 우리 생각에는 빛이 나오면은 뭐 텔레비전 켜야지 빛 나오는 것처럼 전압이 걸려야지 빛이 나올 것 같은데 전압을 걸어주는 거는 저 액정에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LCD니까 여기 검은색 있는 애들은 이렇게 검맣게 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픽셀에 지금 이 컴퓨터 이 모니터가 전압을 걸어준 거예요. 전압을 걸어줘서 요 부분이 액정이 이렇게 늘어선 거야. 그 빛이 못 나오는 거야. 그 빛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걸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 액정 전압을 낮춰라. 그러면 이게 빛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순식간에 되는 게 신기하지, 사실은. 이거 내가 이렇게 칠하면 전압을 걸어줘? 그럼 걸어주고 있는 거지. 빛이 못 나와. 근데 이게 반응 속도가 엄청 빠른 거지, 사실. 이거 치워, 얘를. 치워. 그럼 얘는 순식간에 전압을 걸어준 거야. 빛이 나오는 거죠. 희한하죠. 아무튼 그렇고, 얘는 이제 초전도체인 거 아시죠? 가에서 평광판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면 빛이 두 평광판을 모두 통과한다가 아니에요. 전압을 걸어줬을 때 일렬로 배열하면서 빛이 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평광판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나의 신소재는 초전도체이다. 맞고, 나의 신소재는 전력 손실을 줄이는 케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기 저항이 없으니까. 답은 4번이고. 자, 액체 헬륨은 이제 뭐 극저온이야, 저온. 임계 온도까지 낮추는 거고. 뭐 액체 헬륨 가지고 이렇게 실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뭐 액체 질소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하여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나요? 원래는 켜지지 않았는데 얘를 통과해서 전기가 흘러야 되니까 액체 헬륨에 넣었더니 빛이 들어왔다 이거죠. 막대는 초전도체가 맞고요. 막대 온도는 임계 온도보다 낮다. 지금 현재 임계 온도보다 낮은 거죠. 액체 헬륨 부었을 때는. 전기 전도성은 막대가 반도체보다 좋다. 막대가 지금 현재는 좋은 거죠. 왜냐면 지금 임계 온도까지 낮춘 상태니까. 초전도체니까. 5번이 답이 되죠. 차세대 핵융합 연구 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영하 269도씨 극존. 이건 이제 헬륨, 액체 헬륨. 액체 헬륨의 온도가 저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구리 자석에 비해 훨씬 전력 소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동안 운동 시에 온도 상승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에 필수적인 핵융합 장치, 필수적인 구성품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장시간이라고 해도 뭐 그 1분 정도밖에, 1분도 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핵융합을 그 유지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는 건 아니고, 장시간이라고 해도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뭐 핵융합 연구 장치 내부는 극저온과 초고온 상태를 동시에 견딜 수 있는 장치로 구성되어야 된다. 이게 맞죠? 희한하지? 그러니까 자기장이 세게 발생하려면 극저온이어야 되고요. 핵융합을 시키려면 초고온이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핵융합 연구 장치를 운전할 때 초전도체의 임계 온도는 기억보다 낮다. 임계 온도가, 글씨 잘 읽어야겠네요. 임계 온도가 저거보다 낮으면 초전도 현상이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69도씨는 이 임계점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저 온도가. 그러니까 임계 온도는 기억보다는 높아야지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저 온도가 임계 온도보다 낮은 거야, 지금. 임계 온도보다 낮으니까 초전도 현상이 있는 거죠. 자, 전기 전도성은 온도가 기억일 때 초전도체가 상온에서의 니은보다 좋다. 구리보다 더 좋다 이거죠. 좋습니다. 전기저항 없으니까. 답은 4번이고, 기존 실리콘으로 만든 반도체보다 그래핀에서 전자의 이동 속도가 빠른 까닭은, 이거 뭐지? 뭐라 써야 되지? 뭐 전기 저항이 작아서 그렇긴 하죠. 뭐 자유전자가 많고 전기 저항이 작다. 뭐지? 자유전자가 많아서더라고 써있긴 하네, 답안에. 하여튼 뭐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라고 써져있긴 한데 자유전자가 많아서 그렇긴 하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핀으로 만든 물질이다. 그래핀의 성질에 대한 설명. 빛을 투과시키고 휘어지는 성질이 있고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할 수 있다. 5번이네요, 답은. 그래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이고요. 자, 그래핀은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 빛 투과성, 유연성이 뛰어나고 강도가 높다. 그래핀의 단점은 무엇이냐? 전기가 너무 잘 흐르는 건데, 대량 생산 어렵다. 그렇죠. 대량 생산이 어렵고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뭐 이렇게 도핑이 되거나 이러지가 않기 때문에 얘는 전기적 성질 변화가 어렵다. 전기적 성질 변화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림은 탄소 원자가 육각형의 벌집 모양으로 연결된 그래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전기 전도성을 향상시키면 2차 전지에 활용할 수 있다. 뭐 2차 전지는 축전지를 말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이동 속도가 실리콘으로 만든 반도체보다 빠른 거 맞습니다. 면적이 늘어나거나 휘어져도 전기가 성질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고요. 2차 전지를 만들 수가 있고,
이동 속도 빠르고 전기도 성질이 잘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핀은 이제 공중에 떠있는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그래핀을 만든 후 2에서 3V 전압을 그래핀을 가열시키면 열이 기판으로 빠져나가지 않아 쉽게 가열되고 높은 온도에서 열 전도성이 작아져 열이 국소적으로 갇히면서 온도가 더욱 상승하게 된다. 진짜 내부 전자의 온도가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 수준인 2500도씨까지 높아지면 밝은 가시광선 방출할 수 있게 된다. 경희대학교 김영덕 교수가 요걸 발표했나 보다. 자, 전압을 가하면 열이 발생하네. 이거는 요 논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적용해야죠. 빛이 나니까 디스플레이 활용할 수 있겠네요. 빛이 나니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열 전도성 높아진다가 아니라 써있어요. 가열하면은 열 전도성이 작아져. 저런 성질이 있다를 이제 밝힌 거죠. 이걸로 내 생각에는 이걸로 굳이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나 싶긴 하네요. 온도가 너무 높은데. 그러면 이제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것도 많은 건데. 하여튼 뭐 저럴 수가 있다.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13번에 이제 게코도마벤 같은 거 같고, 이거 뭐야? 두 개를 한꺼번에 보여주네. 홍합의 족사는 이제 그 물 속에서도 이게 접착 능력이 뛰어난 거고요. 게코도마뱀은 이제 그 발바닥에 있는 섬유 부분이 이렇게 접착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족사는 홍합이 분비하는 접착 단백질이다 맞고, 도마뱀 발바닥은 와류 현상을 이용한 것도 아니죠. 아까 와류 현상은 뭐였어요? 상어 지느러미. 족사를 이용한 접착제는 수술용 복합실에 사용된다. 맞습니다. 기억 티귿 맞고요.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공작새 수컷 깃털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 봐봐요. 자, 공작새 수컷 깃털을 구성하는 나노 입자 하나 구슬을 6개 구슬이 둘러싸고 그 위에 3개, 그 위에 다시 1개 쌓아 올린 오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오팔은 작은 구슬이 뭉쳐서 만들어진 보석인데 구슬의 크기가 제각각이어서 반사시키는 빛의 파장이 달라져서 다양한 색을 만든다. 공작새 깃털도 그렇다라는 거죠. 오팔 구조를 갖는 물체는 들어오는 빛이 구슬과 빈 공간을 반복적으로 통과하면서 특정 파장의 빛만 중첩시키기 때문에 특정 파장의 빛이 뚜렷하게 된다. 이때 오팔 사이 간격이 좁아 중첩되는 빛의 파장이 짧아지면 파란색으로, 간격에 따라 색깔이 다르다. 오팔 사이 간격이 넓어 중첩되는 빛의 파장이 길면 빨간색으로 보인다. 다양한 색깔이 보인다. 공작새 깃털 속에 있는 공기 입자는 오팔과 같은 성질이 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공작새 깃털이 다양하게 색깔이 바뀌는 거고, 오팔 사이의 간격이 중첩되는 빛의 파장을 결정한다. 간격이 맞죠? 그렇게 써 있었고, 모르포 나비 날개가 주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도 파란색 빛이 중첩되는 현상 때문이다. 맞죠? 기억님 지금 5번 고르면 되겠네. 신유형 거기도 그건 숙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죠? 거기 한번 해보시고요. 73쪽. 자, PN 접합 다이오드이고,
어려워 보이네요. 전구 코일을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다. 막대 자석이 코일에서 멀어지는 동안 전구에 불이 켜졌다. 막대 자석이 멀어지는 동안 전구에 불이 켜졌다. 그럼 전류가 흘렀다라는 이야기인데, 요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니까 여기는 P형 반도체는 플러스고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흘렀다라는 거냐면 마이너스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쪽에서 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간 거야. 전자. 근데 전류는 전자 이동 방향의 반대거든요. 그래서 요게 똑바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면 전류는 플러스 이렇게 간 거네. 전류가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전기가 흐르려면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가 N형 반도체 쪽에는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전류가 흘러요. 그럼 전류가 이제 불이 켜지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 이렇게. 그럼 봐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전류 이렇게 갑니다. 이거 오른손 법칙 써야 되는데 전류 이렇게 가요. 코일에 오른손으로 감아주시면 내 손가락. 그러면은 자 오른손 법칙 써서 내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주면은 엄지손가락이 이쪽 가리켜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는 이야기고 얘가 멀어지는데 여기가 S극이 되려면 A가 N극이어야 해요. N극. 그러니까 이거 3학년 때였나? 3학년 때 이제 배우는 건데 N극이 멀어질 때 N극이 멀어지면 N극을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지 돼요. 자기장 변화를 상쇄시켜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N극이 멀어지면 여기가 S극이 되게끔 전류가 흘러야 돼. 근데 지금 거꾸로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전구가 켜졌다. 그럼 전류는 이쪽 방향이다.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것은 요게 자기장이 NS 이렇게 형성이 된 거다. 여기 S가 형성이 되려면 멀어지는 자석은 N극이 멀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A는 N극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어렵네요. 뭔 얘기인지 알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 먼저 체크하시고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요 자석 이게 전자석에서 원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알면 그 자석 내부 코일의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오른손 법칙으로 여기가 S극이 돼야 되고 여기가 S극이 되려면 N극이 멀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불순물을 도핑한 P형 반도체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사실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건 아니에요, 원래. 양공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원자과 전자가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막대 자석을 코일에 같은 속력으로 접근시키면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접근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어? NS가 바뀌어요. 그럼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요. 불이 안 들어오죠. 접근시키면 NS가 바뀌고 전류 방향 바뀝니다. 전류 방향 바뀌면 불이 안 들어오죠.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이오드는 이제 정류작용이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할 수가 있어서 전기가 안 흐르니까
안 들어오죠. 네, 답은 1번. 자, 여러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소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게 있다라고 했고,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때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괜찮죠? 전기 전도성은 반도체보다 니은이 좋다. 반도체보다는 그래핀이 더 좋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어느 정도 흐르는 거니까. 디귿에 전압을 걸어주면 분자 배열이 변하는 성질이 있다. 맞습니다. 전압을 걸어주면 1년을 쫙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성질이 있는 게 액정이고요. 자, 어떤 신소재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신소재는 접어도 뭐 유연성이 있다. 그래핀이죠, 그렇죠? 투명하다, 얇다, 물리적 강도가 우수하다, 열 전기성, 전기 전도성 뛰어나다. 그래핀이죠. 생체 모방 기술과 모방 대상을 옳게 짝지은 것은 전신 수영복은 상어지, 상어, 지느러미. 벨크로는 독고마리가 맞네. 2번이 맞네. 홍합 단백질 접착제는 이제 족사고, 홍합의 족사. 연잎은 이제 뭐 반사하거나 뭐 그런 거고요. 도로 반사판? 도로 반사판? 여기에서 있나? 뭐 물이 묻지 않는다 이런 거는 연잎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스티키 로봇, 스티키 봇, 이거는 이제 저 개코 도마뱀이죠. 답은 2번 골라야 되고, 도로 반사판에는 고양이 눈을 본떴다? 고양이 눈을 본떴다. 근데 도로 반사판 이런 거는 원래 재귀반사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거야. 재귀반사. 재귀반사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작은 구슬이나 아니면은 그 프리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작은 구슬들이 그거 말하는 건가 보구나. 빛이 가면 다시 이렇게 반사를 해요. 이렇게. 빛이 반사를 해요. 고양이 눈에 빛이 쏘면은 빛이 다시 돌아오는 거 말하는 거네요. 한밤중에 써있나 여기 책에? 책이 써져있진 않네. 하여튼 고양이 눈을 본떴다 이거는 한밤중에 빛 같은 거 쏘면 고양이 눈에서 번쩍이거든요. 그거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재귀반사를 이용한 거긴 한데. 자, 단원 정리도. 하여튼 시험을 보지는 않았죠. 시험 범위 같은 거 정해뒀어요 혹시? 아직 파악하진 않는데요. 3단원인가 4단원까지.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네 여기. 그쵸? 잠깐만 쉬었다가 단원 마무리 문제 같이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볼게요. 한번 그래도 풀어보시고 1번부터 잘 생각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같이 하고 할게요. 다는 가시광선으로 보는 우리 은하의 모습을, 그러니까 그냥 본 거죠. 맨눈으로 본 거고, 적외선으로 본 거래. 적외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제 적외선 검출 장치 같은 거 이용하는 거죠. 우주를 연구하는데 여러 파장의 전자기파가 이용된다라는 거고,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이 있고요. 적외선 영역의 파장이 있는데 적외선으로 보면 더 좀 멀리서부터 오는 빛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썼는데 그것도 이제 적외선 망원경이긴 해요. 그 범위가. 자, 아무튼 그렇고 가시광선과 적외선으로 본 우리 은하의 모습은 같지 않은데 그쵸? 같지 않잖아 지금. 가시광선은 적외선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이다. 적외선이 파장이 깁니다. 빨간색 쪽이 파장이 길어요. 일단 1번 고르면 되겠네. 1번은 고르면 되고, 자, 2번 수소 방전관에서 관찰되는 선 스펙트럼과 수소 방전관에서는 수소에서 나오는 빛만 보는 거야. 근데 외부 은하 수소 선 스펙트럼 형태가 비슷하긴 한데 외부 은하의 선 스펙트럼이 빨간 애를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좀 어떻게 됐냐면 이 적색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적색 편의가 나타나. 적색 편의. 적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수소 선 스펙트럼선은 모두 파장이 길어져 관측이 되었다. 이 적색으로 편의가 됐기 때문에 외부 은하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의가 일어난다. 이거 적색 편이죠. 적색 편의.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를 멀어지고 있다.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멀어지는 빛에서 올 때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거는 멀어지고 있는 게 맞아요. 4번이고. 그래서 적색 편의가 많이 일어날수록 후퇴하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고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자, 그래서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작게 일어났나? 아니죠. 멀리 있으면 더 빨리빨리 멀어지니까 적색 편의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고, 대부분의 은하는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프의 기울기는 허블 상수이다. 요거를 식으로 쓰면은 후퇴 속도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봐봐요.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떨어진 거리. 요게 이제 허블 법칙이야. 이게 허블 법칙입니다. 후퇴 속도는 떨어진 거리에 비례한다. 이게 허블 법칙이야. 근데 요게 허블 상수죠. 이게 허블 상수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허블 상수에 해당하는 게 맞아요. 저 허블 상수를 알면은 뭐 우주의 나이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림은 WM의 위성이 2003년도에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 지도이다. 우주 배경 복사는 특정한 방향에서만 관측되는 게 아니고 우주 전체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주 배경에 깔려있는 복사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특정한 방향에서만 관측되는 게 아니고 우주 배경 복사 지도는 미세한 온도 차이가 나타난다. 미세한 온도 차이가 나타나요. 실제로. 근데 미세하게 온도 차이가 나야지, 그래야지 우주가 생성돼 별들이 막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균등하지 않아요. 우주 초기 헬륨 원자핵이 형성될 때 생성되었다. 원자핵이 아니라 원자라고 해야 돼. 원자핵이 아니라 원자가 만들어질 때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진 거고, 최근에 어떤 논문에 요런 데가 되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주 대동공 이래가지고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왜 비어있냐? 이게 다른 우주와
접촉했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뭐 다중우주론 얘기긴 하죠. 예, 다중우주론에서 어떤 우주랑 부딪혀가지고 여기 대동공이 생겼다. 예,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맞는지는 이제 나중에 확인되겠죠. 다른 우주가 있는지. 자, 우주에서 무거운 원소의 생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적색 거성은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지 않는다. 무겁다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는데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수소 헬륨 말고 이제 다른 애들은 적색 거성 내에서 만들어지니까, 물론 이제 탄소까지 만들어요. 탄소까지 뭐 무거운 원소라고 할 수 있죠. 수소 헬륨 빼고는. 초거성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이게 맞고요.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가벼운 게 아니라 무거운이죠.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2번. 자, 가는 행성상 성운의 모습이고, 행성상 성운은 태양 정도면은 저렇게 돼요. 나중에 태양 정도면 나중에 적색 거성 이후에 이렇게 되고요. 이건 초신성 폭발의 잔해가 되는 거죠. 초신성 폭발의 잔해인데, 이건 이제 태양보다 한 10배는 더 무거운 그런 별의 최후의 모습이다. 가의 중심부에 있는 별은 주계월성보다 밀도가 낮다. 요거 말하는 건데, 이거 백색외성이죠. 백색외성. 네, 백색외성은 밀도가 엄청 높습니다. 백색외성은 밀도가 낮지 않아요. 가는 나보다 질량이 작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다. 맞고요. 가와 나에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물질들은 새로운 별의 재료로 이용될 수 있다. 맞죠? 네, 이거 3번이고. 그 다음에 7번에 행성을 물리량에 따라 두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밀도가 크고 자전속도 느리고, 자전속도 빠르고, 밀도 작고, 얘가 이제 목성형 행성이고, 얘가 지구형 행성이고, A는 B보다 질량이 크다. 맞고요. A는 B보다 위성수가 많다. 맞고요. A는 B보다 물질 구성의 녹는 점이 높다. 아니죠.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 중 어느 단계의 지구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시기를 전후로 달라진 지구의 물리량은, 그러니까 지금 아직 지각은 없네. 이제 식기야 하겠죠. 조금 지나면. 그러니까 멘틀 핵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구의 질량이 이 시기 이후 증가하였다.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증가하는데 이 시기 이후로는 증가했다고 되어있네. 아닌데, 아직까지도 저긴가 보다. 아직까지도 소행성이 좀 더 부딪히고 있나 보다. 아직 지각은 없어서 그렇구나. 이제 소행성 충돌이 잦아들면서 지각이 만들어지는 건데, 아직은 멘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멘틀과 핵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네요. 소행성 충돌이 잦아들었을 때는 이제 지각이 만들어지는 건데, 아직은 소행성 충돌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 니은은 디귿을 다시 읽어볼게. 중심부 밀도는 이 시기 이전이 이후보다 높았다. 아니죠. 이후가 더 밀도가 높죠. 이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퍼져 있는 거니까, 철이나 니켈 이런 성분들이. 니은은 확실히 틀렸고, 지표면의 온도는 이 시기 전보다 이후 더 높았다. 이 시기 이후에는 낮아지는 거죠. 식으니까. 답은 기억밖에 할 게 없네요. 지금 이제 충돌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겠네. 이 그림은. 자, 이렇게 하시고 9번부터 또 해보세요. 9번부터. 네. 9번부터 15번까지 또 한번 해보시고.
다 했어요? 할게요 그러면. 2주기인데 17쪽은 이제 플로어린입니다 실제로는. 그 수소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좀 이렇게 생각 좀 하시면서 외우셔야 되는데, 수소 여기 리튬 나트륨이죠. 나트륨이고요. 이거 칼륨, 리튬 나트륨 칼륨이고요. 이거 플로어린이고요. 요거 밑에 Cl 뭐 이런 거고요. 그쵸? 원자과 전자수는 B가 더 크다. B가 더 크죠? 원자과 전자 B는 7개고 A는 1개고, A와 B의 화합물은 두 이온의 전자 배치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 플로린이 이온이 되면 네온의 전자 배치가 돼요. 전자 하나를 얻어서.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 잃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전자 배치가 같죠. 이온에서. AB 화합물의 화학식은 1대1로 만납니다. 왜냐면 이제 나트륨은 1가 플러스고 플로린 1가 마이너스니까 1대1로 결합을 해야지 전하량의 합이 0이 됩니다. 1대1로 만나는 게 맞죠. 그래서 A, B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10번에 이 얘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하나고 3주기고 그쵸?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원자라고 써있네. 원자로 써있고요. 3주기고 원자과 전자 하나고 B죠. 4번. 그 다음에 11번에 X는 원자과 전자 하나고, 자 얘는 2개고 그쵸? 원자 번호는 Y가 X보다 1 크다. 그 전자수가 지금 하나 더 많은데 원자 번호가 1 커서 그렇고, 양성자가 하나 더 많아서 그렇고요. X와 Y는 모두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둘 다 금속입니다. 금속이기 때문에 전류 흐르는 거 맞고요. X와 Y는 서로 공유 결합한다. 아닙니다. 만약에 얘네가 결합을 하려면 금속 결합이라는 걸 해야 돼요. 금속 결합은 지금 여기서 배우진 않았지만 금속 결합이라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네 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른 원소와 화합물을 잘 형성하지 않는 것은 비활성 기체, 껍질이 다 채워져 있는 애 C죠. 그 다음에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애는 원자과 전자는 하나 정도 있는 애, 하나나 2개. 뭐 알루미늄은 3개까지 있긴 하지만 일단 하나 2개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 할로젠은 지금 다 원자죠. 지금 얘네들. 할로젠은 17쪽 원소이고 원자과 전자가 7개 있어야 됩니다. 원자과 전자 7개 있죠. B는 세보시면 되고요. 넘겨서 13번에 멘델레프는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고,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죠. 약간. 그래서 모듈리는 양성자 순으로 배열했는데, 그 양성자 수대로 원자 번호를 매겼어요. 그 니은에는 원자 번호라고 쓰셔야 돼요. 책에 원자 번호로 나와.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였다.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 수긴 해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하였다. 자, 플로린과 마그네슘으로 이루어진 가장 안정한 화합물의 화학식. 원래 양이온을 먼저 씁니다. MgF2라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마그네슘은 전자를 2개를 잃어버려서 어떻게 돼요? 마그네슘 2가 플러스 양이온 됩니다. 전자를 하나를 얻으면 안정한 상태가 되잖아. 그러니까 플로린 F-가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하나에 플로린 2개 붙는 플로린화 마그네슘이 돼야 되죠. MgF2 쓰시면 되고, 15번에 가는 이제 공유결합한 거고 나는 이온결합한 건데요. 전자를 공유했죠. 이거 물이죠, 물. 산소랑 수소랑 전자 공유해서 공유결합. 얘는 방금 얘기한 거네. 아니네. 맞네요. 마그네슘에 플로린 2개 붙어 있는 애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온 결합한 게 맞습니다. 나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나가 가보다 크다. 맞아요. 이게 액체가 되기는 사실 힘든데 그래도 가열을 해가지고 액체로 만들면 이온들이 분리가 일어난 거여가지고요 전기 전도성이 생기고 가는 전기 전도성이 액체 상태에서 원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순수한 물일 때 순수한 물은 전기 전도성 없어요. 그거 아셔야 되는데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물이 전기 잘 통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물에 다른 이온들이 녹아 있을 때 그런 거야. 순수한 물은 전기 전도성이 없고요. 가와 나에는 같은 성분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아닌데 없는데 요거 산소인가? 이주기네요. 그렇구나. 네, 잘못 썼네요. 요게 아니라 지금 얘가 얘가 전자 하나 잃은 거군요. 그래서 얘가 나트륨이네. 삼주기에서 전자 하나 잃어버린 게 얘 나트륨이고요. 요게 산소네, 산소. 지금 전자 두 개 얻은 애가 얘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화 나트륨이 되겠네요. 뭐 요런 식이 되네요. 산소가 포함이 되어 있네. 그래서 같은 성분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예, 맞네. 자, 이건 5번이고요. 잘못 봤네요. 요게 이가 마이너스가 이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6번에 얘는 주산염 사면체를 말하는 거고, 주산염 사면체가 쭉 일렬로 이어진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단사슬 구조죠. 단사슬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가 규소고, 요게 산소입니다. 산소. 네. 그래서 A는 두 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이거 맞는데, 여기 그림은 한 개지만,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가 있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2개 형성할 수 있어요. 이거 산소는 산소. 흑음모는 나와 같은 결합 구조를 갖는다. 단사슬 구조는 이제 휘석 같은 게 되고요. 흑음모는 판상 구조가 되죠. 판상 구조. 한 사면체의 B가 다른 사면체 B와 공유결합을 이루어가 아니라 AJ, 산소를 공유결합을 합니다. 산소를 공유결합. 산소가 공유결합이 돼서 쭉 연결이 되는 거고요. 17번에 그림은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단백질과 지질 중 하나이다. A는 단백질이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A가 많아야 돼요. 단백질이. 비만인 사람은 이 13% 넘어가는 건데, 이 지방이고, 지질이고요. 정상적이면 단백질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A 단위체는 4가지다. 단백질은 단위체가 20가지. 아미노산이. 인지질은 B에 해당한다. 맞네요. 인지질은 지질이잖아요. B에 해당하고. A와 B는 모두 규소를 포함하고 있다. 아니죠. 규소가 아니라 탄소.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에 여기를 아미노기라고 해요. 아미노기라고 합니다. NH2를. 요거를 카복식이라고 합니다. 카복시산에서 이제 카복시기가 돼요. 그 다음에 요 R이라고 하는 애가 20가지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아미노산의 구조죠. X는 이제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R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R의 종류가 20가지가 있어서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고, 물질 X는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네, 잘못 말했네. 단위체는 아미노산이 많고, 물질 X는 단백질이네요. 그래서 X는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괜찮고,
한 단위체의 기억과 다른 단위체 니은 사이의 결합이 형성이 된다. 맞죠? 이 결합을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아미노산끼리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죠. 자, 18번에는 4번이고 19번에 단백질 1과 2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면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죠. 포도당 아니고.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단백질은 서로 다른 입체 구조를 가진다 맞고요. 서로 다른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순서가 서로 다르다 맞습니다. 답은 5번. 서로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되면 아미노산의 종류와 순서 다른 거 맞고요. 20번에 이건 이제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인산, 요게 당이다, 당. 인산, 당, 염기. 요 순서로 되어 있고, DNA에서 기억은 디옥시리보스다. 맞고요. RNA에서 니은은 AT 대신에 U가 있어요. 우라실 있고, 구안이 사이토신. 이거 니은 틀렸네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에서 앞 뉴클레오타이드 기억에 다음 뉴클레오타이드 니은이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 결합하는 거 아니고 당이랑 인산이 뼈대를 이루기 때문에 니은이 결합하는 거 아니죠. 당, 인산 뼈대를 이룹니다. 인산당.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DNA인데 A에서 발견되는 염기의 종류는 4종류이다. 그러네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제 빨간, 초록, 파란, 초록, 빨강, 노랑인데 최대 4종류고 두 가닥의 폴리누클레오타이드가 모여 이중나선 구조를 이룬다. 맞죠? 요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게 폴리누클레오타이드인데 여기 이제 두 가닥이 모여서 이중나선 구조가 되고요. 이중가닥 DNA에서 구안인의 함량은 사이토신의 함량과 같다. HGC이기 때문에 G랑 C랑 함량 같습니다. 답은 5번. 그 다음에 22번. 자, 이게 전자가 남는 애는 N형 반도체. 양공이 생기는 애는 P형 반도체. 순수 반도체 아닙니다. 지금 도핑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 N형 반도체 아닙니다. P형 반도체. 도핑하는 불순물은 원자과 전자 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2개 많다. 맞죠? 왜냐면 가는 5개고 원자과 전자가 나는 원자과 전자 3개니까 2개 많은 게 맞죠. 답은 2번이고요. 23번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용하여 만든 장치이다.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등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트랜지스터는 전기 신호로 증폭 작용을 하는 게 맞아요. 트랜지스터는 증폭 작용 또는 스위치 작용을 합니다. 또는 이제 전류를 흘렀다 안 흘렀다 스위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교류 전원이 연결되면 한쪽 방향으로 전류를 차단한다. 맞습니다. 이거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정류 작용을 한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 흐르게 한다.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발광 다이오드. 그 다음에 24번에 임계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냉각된 초전도체 위에 자석이 떠있는 모습이다. 초전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전도체는 상자성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초전도체는 상자성을 나타낸다. 이게 사실 이제 전기적 성질 때문에 자기적 성질이 나타나는 건데요. 자석을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반자기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상자성이 아니라 반자기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초전도체 위에 떠 있는 현상은 마이스너 효과와 관련이 있다. 맞습니다. 뭐 이런 걸 자기장을 밀어내는 거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요. 초전도체는 외부 자기 부상 열차에 이용되는 거 맞습니다. 니은디그 답 4번. 자, 전자 눈 카메라에 대한 설명이다. 인간 망막 세포가 줄지어 있는 것처럼 평면이 아닌 곡면은 빛을 감지하는 광 검출기를 배열해 자, 보다 입체적인 모습을 촬영하는 전자눈 카메라가 개발되었다. 광 검출기에는 반도체로 제작합니다. 인간의 눈을 모방한 제품이다. 뭐 그렇다고 써있죠. 이제 인간의 망막에서 이제 원형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모방했다고 되어 있고, 기억은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하는 장치이다. 그렇죠. 이제 광 검출기가 뭐냐면 이제 빛이 왔을 때 전류의 흐름으로 바꿔줘서 전기 신호로 전하는 장치가 맞고요. 전자눈 카메라를 작게 만들려면 니은의 두께는 얇고 휘어져야 된다. 뭐 그럴 것 같은데, 얇게 만들려면 반도체가 큰 게 아니라 작아야겠죠. 또 이제 곡면에 하기 때문에 휘어져야 되는 거 맞죠?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